만약 생각이 나가 아니라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걸 그대로 믿을 이유는 대체 뭐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짜 생각이 나가 아니라면 제가 여러 가지 논리를 쌓아 올려서 이 결론을 냈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 전제가 사실이라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걸 그대로 믿을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10번의 라이브를 요약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죠. 그 내용들을 모아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더 마음에 잘 와닿을 수 있게 제가 정말 최대한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지 말고 실제 내 마음속에 그런 장면들이 펼쳐진다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한번 듣고 같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생각한다고 믿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가 직접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전두엽 피질에 신경 발화를 개시해서 자유롭게 생각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믿기도 해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아주 단단한 착각, 우리 뇌의 착각, 우리 의식의 착각이라고 말했죠. 실제로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나의 마음속에 떠오를 뿐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인지심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적 자극이 나의 뇌에 자극을 가해서 만들어진 생각 중에서, 그 중에서 또 의식에 떠오른 것들 중 그중 일부를 내가 목격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은 마치 제가 팝콘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팝콘 기계가 하나 있고 거기서는 생각 팝콘들이 막 튀어오르는 거죠. 팝콘 기계 속에서 언제 어떻게 옥수수 알갱이가 팝콘으로 튀어오를지는 예측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저 무작위적이고 임의적으로 팝콘들이 튀어오를 뿐인 거겠죠? 우리 생각도 정확하게 이와 같습니다. 생각도 그저 다양한 자극에 의해 무수한 생각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튀어오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 팝콘이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그냥 팝콘이 아니라 레몬 맛 팝콘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몬을 보기만 해도 침샘에서 침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런 팝콘들, 생각들, 다들 생각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하나씩 있겠죠? 이런 걸 떠올려 보세요. 생각이 그토록 강력한 상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면 지금 이 순간 괴롭고, 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떠올려도 지금 이 순간 그토록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생각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인지적 세계 속에서는 과거의 일도 미래의 일도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사건처럼 받아들여지고 경험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징적인 효과를 해체할 수 있다고 말했죠. 간단한 실험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레몬을 바라보고 상상하면 침샘에서 침이 줄줄 흘러나오지만 레몬 이렇게 빠르게 레몬이란 단어를 얘기하고 나서 레몬을 보면 침샘에서 침이 흘러나오지 않는 거죠. 그 간단한 작업으로 인해서 아주 잠시 동안 레몬의 상징성이 해체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징성을 잃어버린 레몬이라는 단어는, 그 생각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빈 껍데기가 돼버린 거죠.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이라는 것도 사실 정확하게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레몬맛 팝콘들은 수시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죠. 떠오르면서 온갖 상징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건 아닐까? 발표할 때 실수하면 어쩌지? 이런 레몬맛 팝콘들이 수시로 우리 마음속에 떠올라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사실 그저 하나의 심리적 사건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레몬의 상징성을 해체했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들에 대해서도 그 상징적인 효과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몬 알맹이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합니다. 더 긍정적인 생각, 더 나은 생각, 더
더 합리적인 생각으로 대치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빈 껍데기 레몬 바라보듯 생각 자체를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생각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죠. 우리는 흔히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들을 이런 뷰로, 이런 시야로 바라봅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그 생각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을 붙들고 괴로워하고 곱씹고 하면서 생각으로부터 아주 강한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울증에서도 불안장애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생각을 꼭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생각을 지켜보고 있으면 나 스스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나는 그 생각들을 관찰하는 관찰자라는 입장을 명확히 견지한 채 그 생각을 바라보면 그 생각에 몰려있던 주의가 조금씩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손전등을 켜서 우리가 원하는 곳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주의를 마음속 어디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주의를 옮겨둘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마음에는 생각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나는 어차피 그 개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생각들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지 그 주의는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통제하고자 하는 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팝콘 기계에서 어떤 팝콘들이 튀어오를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을 없애고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다음 주 라이브, 이후 라이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깊게 다루겠지만 그렇게 할수록 더 고단해지기만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주의, 어텐션, 주의를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 우리가 우리의 의도를 어디에 둘지 그 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습의 일환으로 흔히 호흡 명상을 하죠. 하지만 역시 이 또한 주의를 한 곳에 두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에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다거나 호흡을 하면서 이완감을 느끼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도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잘 못하죠. 제가 유튜브에만 봐도 호흡 명상을 시키는 사람들조차 왜 우리가 호흡에 집중하는 것인지 그 호흡 명상이라고 하는 거를 단순히 집중력 훈련 정도로 여기거나 아니면 호흡에서 오는 이완감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호흡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뷰,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지만 그런 것들은 가만히 두고 내 자리에서 어디 한 곳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호흡 명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주의력 연습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생각을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하기였죠. 나의 내적 경험, 심리적 경험을 두루뭉술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느껴지는 것 그대로 우리는 느끼면서 살잖아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고 어떤 감정이나 감각을 느꼈으며 어떤 충동을 마주했고 그래서 그 결과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렇게 나눠서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거리를 두고 하나의 대상인 것처럼 세밀하게 알아차리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방법은 알아차리기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강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강 옆에서 그 강물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강에는 나뭇잎이 떠내려오고 나뭇잎 위에는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나는 나의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강을 쳐다볼 수 있죠.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가 아니다 라고 하면 왜 그렇지? 나는 내가 생각한다고 믿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다 시켜보면 내가 생각 그 자체를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네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말은 내가 생각 그 자체는 아니라는 뜻인 거죠. 나란 분명 그 생각들과는 다른 주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강을 지켜보고 있다 보면 나의 존재, 나의 위치는 더 명확해집니다.
생각들은 또 강물 위로 떠내려오다가 다시 내려가길 반복하죠. 언젠가부터는 그 과정이 더 천천히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잠잠해지는 마음속을 바라보면서 나는 나의 주의를 내가 원하는 곳에 둘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 나는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잠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의 자리에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디 있었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러고 있었죠. 강문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어떤 생각들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명상 한 번쯤이라도 해보셨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분명 나는 좀 전까지는 여기서 생각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게 언젠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있었고 강 안에 있었고 강 밖에 있었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항상 명상을 할 때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안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하루 종일 강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강 밖에 나가는 건 몇 번 되지가 않아. 알아차렸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명상을 하고 있으면 20분 명상하면 16분은 생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딱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차렸던 그 순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에 있다는 걸 알아차린 그 순간을 알아차림의 순간으로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와서 마음을 천천히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들을 알아차리는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마음을 지켜보다 보면 또 마음속이 잠잠해지기 마련이고, 그 순간들에 나는 나의 주의를 내가 원하는 곳에 옮겨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들은 너무도 절대적인 진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임의적이고 무작위적인 팝콘이 아니라 너무 정확한 사실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생각이 과연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믿지 못할 임의적인 대상인가를 한번 보는 작업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찰떡같이 믿게 될 때가 많죠. 마치 우리 뇌에는 어떤 색안경이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적 자극이 오면 우리 뇌가 그걸 필터링해서 특정한 정보만 취득하고 편향적인 해석을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종류의 생각들을 제가 생각함정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생각함정 중에는 대표적으로 근거 부족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뇌에는 어떤 색안경이 자리 잡고 있어서 불충분한 근거에 기반해서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실패자야, 실패했어,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우울증의 색안경은 우리의 주의를 이런 생각에만 집중시키도록 하고, 예전엔 제법 성공적이기도 했잖아 라고 하는 파란 색깔 생각이라던가 취직도 잘 했었잖아, 이런 정보들은 다 차단해버리고 편향되게 나는 실패했어 라는 생각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의 문제는 내가 그런 부분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실제로 내가 더 자신감 없게 행동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늘 현실이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교묘하거든요. 왜냐면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하나의 심리적 사건일 뿐 우리가 생각을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한창 하다가 설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전 실제 그렇대도요. 실제 소개팅을 하면 항상 차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따져가다 보면 내 생각이 현실이 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기 충족적인 내연, 내가 어떤 정보에만 편향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실제 행동도 그렇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실제 세상도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는 색안경이 자리 잡고 있다, 색안경이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색안경 중에는 근거 부족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 근거 부족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양극단의 관점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찾아봐서 나는 여기도 어느 정도 해당하고 저기도 좀 어느 정도 해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흑백 논리적인 얘 아니면 얘다
라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내 생각은 항상 그 극단적인 관점의 가운데 어딘가에 있다는 점,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작업들은 그냥 반복적으로 해보면서 생각을 의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각 자체가 틀려 먹었다, 사실이 아니다, 얘는 틀린 생각이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 나는 정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100% 믿었는데 근거들을 합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실제 세상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 물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근거가 지금은 좀 더 정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정보들 외에도 사람들이 제법 나를 좋아한다고 볼 수 있는 정보들도 제법 있어.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 가면서 실제 내 생각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또 다른 생각 함정으로 하나 제가 또 얘기한 게 부정편향이었죠. 부정편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발표를 라이브를 한다고 해볼까요? 라이브에서 발표에서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떠오를 수도 있죠. 아까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이 많이 떠오르고 그 중 하나에 내가 선택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내 마음속에는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실수 안 할 수도 있잖아,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우울증의 색안경이 작용하면 우리는 저 빨간 색깔 정보, 발표 실패하면 어쩌지, 이 정보에만 선택적인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역시나 그런 생각을 하면 긴장한 상태에서 발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생각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현실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현실이 된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역시나 부정편향도 거리를 둬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들을 떠올려 보고 그런 파국적인 결말들이 발생할 확률들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본 다음에 실제 내가 생각했던 확률과 비교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이 그만큼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비록 좀 지루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이 작업을 해보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게 거의 한 8, 90%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합리적이진 않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 세상을 잘 표상하고 있진 않네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반복적으로 되고 자기가 해봐야지, 그래야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거리를 두고 의심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라이브 때 책임과다에 대해서도 말했죠. 책임과다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나 출시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그 일이 잘 안 된 거예요. 서비스가 실패했어. 그래서 내가 일을 망쳤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또 다른 관점들도 있습니다. 그게 망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다른 요인들도 있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내가 일을 망쳤어라고 하는 생각에만 계속 선택적인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책감의 늪에 빠지겠죠. 죄책감의 늪에 빠지면 역시나 다시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또 일이 잘 안 되겠죠. 일은 또 망쳐지고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쓸모없고 무능하고 부적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시나 이것도 제가 거리를 두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을 생각해보고 그것들에 대한 기여 요인들을 평가해보고 그게 얼마나 통제 가능했는지를 따져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런 식인 거죠. 개 중에 몇 퍼센트 정도는 통제가 불가능했다, 몇 퍼센트는 가능했다, 개 중에서 나의 기여는 얼마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에서는 더 얘기를 안 했었지만, 그리고 디스턴싱 프로그램에서도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섬세하고 예민한 작업들이라서 저희가 아직 연구만 하고 아직 정규 프로그램을 넣진 못했는데, 가장 또 중요한 거는 가설을 가지고 직접 행동해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이 과연 사실인가?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강박적으로 그런 생각들에 흔들리게 된다면 그 생각들이 맞는지 행동으로서 실제 실험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행동들을 해보면서 내 생각들이 과연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보면 되겠죠. 그래서 행동으로,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 부족, 부정편향, 책임 과다 생각 함정들을 반복적으로 살펴보면 생각보다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아주 부정확하고 그저 제멋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정확하지 않고 임의적인 자동적인 생각은 나라고 할 수 없겠죠. 이 생각은 그저 이렇게 마음속에 튀어오른 하나의 팝콘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그저 떠올랐을 뿐인 거고, 그리고 그 생각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를 괴롭혀서 그게 마치 지금 이 순간에 실제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 생각은 나 자신이 아닌 겁니다. 제가 지난 10번의 라이브 동안 하나씩 쌓아 올렸던 논리들을 쭉 종합해보면 이 10번의 얘기에서 결론은 딱 하나로 도출이 돼요. 생각은 나가 아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제가 그 모든 이야기들은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걸 나의 자아로부터 해체해서 분리해내기 위해 이 작업을 했던 거예요. 생각을 자아로부터 해체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후부터는 감각이나 감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작업을 이제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감정이 나 자신이 아니다, 감각이 나 자신이 아니다고 하는 거는 비교적 잘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도통 이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이 나가 아니라고 하는 거를 정말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따져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따져보기도 하고,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보기도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면 결론은 딱 한 가지, 생각은 나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힘들 때 가장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자괴감, 자책,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또 불안해서도 그렇고 우울증에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른 표현으로는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인생에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아.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된 영상을 보면 온갖 것들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법 해가지고 자기 암시 같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뭐다, 뭐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뭐 그런 그런 화건들이라던가, 아니면 자존감을 높이는 법, 뭐 이렇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뭐 나를 위해서 뭐를 투자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핵심은 아니에요. 수용을 가장 잘 다룬 인지치료인 수용 전년 치료의 대전제는 생각은 나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각이 나가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다가와야지 그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나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따뜻한 마음을 먹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스스로를 성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거는 생각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들을 가슴 깊이 뼛속으로 느껴야지 그때부터 진정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생각이 나가 아니라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걸 그대로 믿을 이유는 대체 뭐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짜 생각이 나가 아니라면, 제가 여러 가지 논리를 쌓아 올려서 이 결론을 냈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 전제가 사실이라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걸 그대로 믿을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고 나는 어떻고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판단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들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을 이유 또한 무엇이겠는가요? 어차피 생각은 나도 아니고 생각은 사실도 아닌데 그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임의적인 대상이라고 하면 그 생각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이유는 대체 무엇이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나가 아니라는 점, 이게 돼야지 제가 다음 라이브부터 이제 할 얘기들, 다음 라이브부터는 조금 더 수용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행동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를 가슴 깊이 이해하고 연습하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지난 10번의 라이브를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